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정치적 화염에 휩싸였고, 베이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불타는 시진핑의 초상화와 찢겨진 오성홍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작 더 충격적인 폭발은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5억 명의 중국인은 전쟁 발생 시 자국이 아닌 일본의 편에 서겠다고 공언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위기들은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세계는 깨어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조차 중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분노로 방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정권이 검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반중결 폭동폭발 현지인들이 중국인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구금 시진핑 사진 불태워져 기르기 스스탄에서는 현지 주민과 중국인 노동자 간에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민족주의 단체들이 불법 중국 이주민을 색출해 추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1월 15일 추이주항 건설 현장에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가 3배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항의하며 대규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중국 기업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1대1로 프로젝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가보안위원회는 또 다른 중국계 광산 회사 CEO를 구금했습니다. 이는 중국인 트럭 운전사의 분쟁, 현지 여성 폭행 사건, 중국인 남성 2명과 연루된 37세 여성의 의문의 죽음 등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뒤어 발생했습니다. 많은 관측통은 중국 사업가들이 자국 내 관행을 그대로 들여와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어기며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슈케크와 오시에 주로 집중된 34만 명 규모의 키르기스스탄 내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시장을 급습해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중국인을 구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취업 비자가 있어도 경찰서로 연행되어 석방전까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며 일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뒷돈을 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공포는 현지 중국인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11월 25일 키르기스탄은 자국 내에서 금광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의 수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인 케빈자원그룹은 북해민 지역에서 금 탐사 및 채굴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회사는 수원을 오염시키고 14,000제임 이상의 토지를 파괴하며 기술 설계 요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대1로 산하 중국 키르기 스스탄 광업 협력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사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경제 침투, 중국 자본 개발의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서 중공에 대해 가장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반중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5년 11월 14일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례적인 시위가 발생해 체포와 형사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7월 23일 신장에 들어간 후 실종된 카자흐스탄 시민 알림누르 투르간바이 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서류 문제를 빌미로 그를 구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알마티와 누르술탄에서 시위대는 오성홍기와 시진핑 총석기의 초상화를 불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의 국경 간 탄압이 확장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신장 출신의 카자흐족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소는 다른 곳에서도 고조되었습니다. 올해 7월 한국 시위대는 시진핑과 왕훈닝의 얼굴이 들어간 오성기를 찢으며 베이징의 한국 총선 개입을 비난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시위대가 네팔 공산당 본부 내부에 시진핑 초상화가 걸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불태웠습니다. 필리핀 시위대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중국 해경의 행동에 항의하며 거대한 시진핑 인형을 짓밟고 찢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출신 선수들의 비자가 거부되자 타주 마을 주민들이 시진핑 인형을 불태우며 항의했습니다. 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은 중앙아시아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푸데와 그리피스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1대1로 프로젝트 규모는 N7B 82억 달러, 약 17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앙아시아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13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많은 프로젝트가 겉만 번지르하고 실용성이 떨어지며 유지 비용은 비싼 반면 현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최소 35%가 부패 혐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공공부채는 GDP의 40%를 넘어섰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학자 왕 샤오르는 2025년 7월 중국 인구 7억 명이 월 소득 2,600한 약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포르투갈 1인당 GDP의 절반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1대1로의 사조에서 8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많은 1대1로 프로젝트, 특히 중앙아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금광 개발은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약속된 경제적 수익은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영국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랐고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중국은 추가 자금을 투입하며 자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1대1로는 재정적 블랙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워싱턴은 중앙아시아가 글로벌 경쟁의 요충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과 전례 없는 회담을 갖는 고위급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략광물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국가들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가 히든 카드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 전략은 효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이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일 전쟁 다시 발발하면 중국인 5억 명은 조국을 배신할 것, 폭력 시위 끊임없이 분출. 도쿄의 대만 관련 강경한 입장과 일본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베이징의 선동적인 위협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 만약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당신은 조국을 배신하겠습니까? 전 세계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뒤덮은 댓글들은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시민이 자국의 암울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공포와 검열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매국노 배신자의 수가 일본군 병력보다 많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다카이치 산내 일본 총리는 베이징의 레토릭에 정면으로 맞서며 국내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최근 G5B 정상회에서 그녀는 약 25개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짧은 대화를 가졌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눈에 띄게 피했습니다. 일본 외교관에 따르면 그녀는 만날 상대 목록을 미리 정해두고 갔으며 인사 열정가라는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대중정책에 정통한 내부 인사는 도쿄가 베이징과의 회담을 주선할 의도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중국어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는 등 외교적 무시 전략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은 반일 선전을 강화하며 맞대응했고 2012년 시안에서 발생했던 폭력적인 반일 폭동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당시 폭도들은 민간인을 공격하고 일본 차를 부수며 악명 높은 유자형 자물쇠의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중의 반응이 눈에 띄게 차분합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전쟁 발발 시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항복할지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8억 명, 10억 명, 심지어 13억 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추정치는 5억이었습니다.
한 댓글은 일본이 사회보장비 면제, 청관 도시 관리, 폐지, 최저 시급 32안 약 5,700원을 보장한다면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즉시 항복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나도 끼겠다. 나도 신청한다는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현대 중국에서 매국노라는 용어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석가 자선생은 단어의 상징성이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트를 겨냥한 말이 아니라 국가의 서사의 환멸을 느낀 평범한 중국 시민들의 각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뢰전 땅 굴전 같은 중공 제작 전시 선전 영화들의 숨겨진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공산군을 영웅적 승리자로 묘사하지만 새롭게 유포된 증거들은 지뢰의 주된 피해자가 일본군이 아닌 민간인이었으며 중공 게릴라 부대는 종종 후퇴하며 마을 주민들을 미끼로 남겨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오쩌둥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 거듭 감사를 표했던 역사적 사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956년부터 1964년 사이 일본 관리들이 마오에게 입을 뻔 사과했지만 마오는 매번 일본의 침략 덕분에 중공이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며 사과를 일축했습니다. 1972년 다나카쿠의 총리 방문 당시에도 마오는 일본 침략 없이는 중공이 더 강해지거나 정권을 잡을 수 없었을 것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알려졌더니 기록들이 이제 본토에서 돌며 정권의 서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단체들의 수개월에 걸친 잠입 조사 결과 중국 내부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9가지 지표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리 폭력 급증, 대도시의 대중적 좌절감 고조, 청년층에 깊어지는 절망, 70% 이상 폭락한 부동산 가격, 증발한 소상공인들의 저축, 그리고 동남아시아 통신 사기 및 장기 매매 네트워크와 중국 당국의 연계 증거 등입니다.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비방을 넘어섭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한 파괴적인 고발입니다. 수백만 명이 중국의 역사적 숙인 일본에 항복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은 중공이 항상 두려워해왔지만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었던 신뢰의 붕괴를 드러냅니다. 애국적 열정을 부추이려던 베이징의 노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진짜 위협이 나라 밖에서 오는지 아니면 안에서 오는지 묻기 시작한 사회를 폭로하는 결과 말입니다. 일본 가수 공연 돌연 취소되어 텅 빈 공연장에서 홀로 노래 일본행 항공편 50만 건 취소 중국의 정치적 총이 역풍 맞고 전 세계적 비난 자초 다카이치 산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고 선언한 이후 중일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즉각 분노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고 이는 외교 영역을 넘어 중국 저역의 문화 연예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중국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 꼽히던 상하이는 이제 광범위한 국제적 비판을 받는 정치 보복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1월 말 2명의 일본 가수 하마사카 유미와 오츠키마키가 일련의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오츠키마키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상징적인 주제가 메모리스를 부르던 중 공연장 전체가 갑자기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예고 없이 조명, 음향, 스크린이 모두 꺼졌고 공연은 노래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설명 대신 공연은 여기서 끝납니다라는 짧은 공지만 들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은 온라인에서 격렬한 분노를 샀고 많은 이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전례 없이 무례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팝의 아이콘 하마사키 아유미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1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팔렸고 일본과 중국 스태프 200명이 5일간 준비한 무대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하마사키는 공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하는 대신 그녀는 텅 빈 공연장에서 홀로 공연을 강행해 팬들을 위해 전체 콘서트를 녹화했습니다. 관객 없이 거대한 홀에서 노래하는 하마사키의 모습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프로 정신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수는 하마사키의 헌신을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상하이 당국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중국의 글로벌 쇼케이스였던 이 도시는 이제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을 정치적 분쟁의 일회 용품으로 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런 행동이 중국의 문화적 신뢰성을 훼손하고 소프트파워 노력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일본 아티스트들도 십자포화에 휘말렸습니다. 보이그룹 J1은 광저우 팬 미팅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배우 후르카와 유우키는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예정된 상하이 행사에서 철수했습니다. 제주 뮤지션과 공연자들의 갑작스러운 취소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 주최 측은 대관료, 항공료, 숙박비, 장비 대여료, 인건비, 홍보비 등 회수 불가능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평론가 야이타 아키오는 중국의 행동이 대중 정서를 자극해 도쿄를 압박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처회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전술이 무고한 아티스트와 현지 주최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깎아먹고 자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광업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베이징의 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항공편 취소가 쇄도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50만 건 이상의 예약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분석가들은 좌석수와 예정된 항공편 수가 보고된 규모와 맞지 않는다며 수치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은 평온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관광객들은 여전히 어려움 없이 입국했고 아사쿠사, 시부야, 긴자 같은 명소는 분수입니다. 일본 상인들은 중국인 고객이 약간 줄긴 했지만 내국인 쇼핑객과 타지역 관광객 덕분에 전체 매출은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항공사들은 특히 상하이 도쿄에서 대규모 왕복 취소 사태를 맞으며 수십억 엔의 손실을 입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은 이미 대가를 치렀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단명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규모 반일 시위를 장려했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대중동원이 공산당을 향할까 두려워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베이징은 구두 공격, 외교적 항해, 군사적 시위로 행동을 제한하며 대규모 거리 시위는 철저히 피하고 있습니다. 야이타 아키오에 따르면 베이징의 행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국내 청중에게 강인함을 과시하고 일본 새 지도부의 결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일본의 새 총리마다 압박 테스트를 하는데 지도자가 저항하면 국제적 손상과 국내 역풍을 막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고조되는 갈등은 민족주의적 서사가 충돌할 때 문화 외교가 얼마나 빨리 정치적 적대감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행동은 신뢰를 갉아먹고 전 세계 관객을 소외시키며 베이징의 정치적 불안감이 문화적 경제적 결정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일본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중 외국인 직접 투자 FDI 92% 폭락 일본과 대만 기업 탈출 가속화 애플 생산 이전 폭스콘 10만 명 감원 캐논 공장 폐쇄 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과 미중 관계 마찰 심화는 일본과 대만 기업들의 대대적인 중국 철수를 촉발했습니다. 11월 21일 캐논 중산 공장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중국 제조업 수혜의 극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캐논은 레이저 프린터 시장 수요 붕괴와 중국 내수 브랜드의 급속한 확장으로 운영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의 구조 조정 노력에도 반전이 없자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더 깊은 지정학적 위험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캐논이 철수는 2025년 내내 펼쳐지고 있는 엑소더스의 한 장일 뿐입니다. 여러 주요 일본 대기업이 중국 내 입지를 대폭 줄이거나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4회계 연도 중국 및 아시아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창사, 합작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중국 내저가 가전 생산을 중단하고 텐진과 항저우 공장을 닫았으며 투자를 전기차 부품으로 돌렸습니다. 도시바와 샤프도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샤프는 중국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모델을 조용히 삭제하고 의료기기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타무라 제작수는 2025년 말부터 생산 일부를 일본으로 다시 옮겨 2028년까지 중국 기반 운영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티드케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의 달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 부문에서는 패밀리마트가 화형 매장 100여 곳을 닫았고 로손은 확장을 멈추고 프랜차이즈 기반 리스크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2025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선언하자 베이징은 분쟁 수역의 군함 파견, 여행주의보 발령, 수입 제한 강화,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 공격적인 대응으로 맞췄습니다. 일본 무역지흥기구에 따르면 20건 이상의 양자 비즈니스 행사가 돌연 취소되어 기업들의 비관론을 심화시켰습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1월 15일 양측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G7 정상회에서 타이베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4월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경제 파트너십이 가속화되었고 중국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 동맹의 중추를 형성했습니다. 대만은 동시에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을 모두 해제했고 대중은 외교적 긴장 속에서 일본산 해산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대만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철수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대만의 신규 대중국 투자는 2.7%로 곤두박질쳤습니다. 11월 18일 한때 1만 명 가까이 고용했던 둥관의 진바오 전자가 태국으로 이전한 후 폐업과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탈은 미중 무역, 전쟁, 취소는 인건비,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창관 등 제조 허브를 떠나는 대만 기업들의 수년간 추세를 반영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조립업체 폭스콘이 생산 일정 축소 조립 라인 유효와 임박한 대량 해고에 직면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은 또 다른 타격을 입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아이폰 생산의 40%를 인도로 옮기면서 폭스콘은 생산 라인을 해치하고 최대 10만 명 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사직 처리를 위해 줄을 서니 퍼졌습니다. 신형 아이폰 에어는 2주간 중국 판매량이 5만 대에 그쳤고 폭스콘은 11월 말로 예상되는 전면 가동 중단을 앞두고 추가 생산을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전략해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만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첫 10개월 동안 대만의 대미 수출은 60% 이상 급증한 반면 대중 수출은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는 1120억 달러에 달해 6cm 30억 달러인 대중 흑자를 앞질렀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푸대의 수치는 커지는 위기를 반영합니다. 25년 3분기 FDI는 2022년 정점 대비 92% 폭락한 85억 달러, 약 12조 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업단지는 비역하고 해고는 가속화되며 중국 경제 궤도에 대한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침체가 단순한 주기적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제조업, 공급망, 청년 고용 그리고 비자발적 조기 은퇴로 내몰린 중년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 구조적 붕괴라고 경고합니다. 관영 매체가 안정과 활력을 선전하고 있음에도 대중의 정서는 압도적으로 비관적이며 많은 시민은 위기의 가장 혹독한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